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서수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얼굴 보면서 강연 함께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 한 번도 안 되나요? 네,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중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연구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 농약 중독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 내포된 의미는 전혀 다르죠. 먼저 농약 중독 같은 경우는요, 중독성 약물을 투여했을 때 급진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이를 해독할 만한 해독제가 존재를 할 때 우리는 포이스닝의 의미에 해당하는 중독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알코올 중독에서의 중독은요, 중독성 약물 투여에 의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금단 반응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를 해독할 만한 해독제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알코올 중독, 즉 어딕션에 해당하는 중독의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 중독은 이 어딕션에 해당하는 중독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했을 때 쾌감을 느끼는 건 뇌 속에 존재하는 도파민의 항상성 체계를 무너뜨려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도파민 회로를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심히 볼 것은 여기 핑크색 회로와 노란색 회로입니다. 먼저 핑크색 회로 같은 경우는 메조림빅 패스웨이라고 해서 쾌락과 쾌락에 대한 기대를 만들게 되는 회로입니다. 반면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회로 같은 경우는 나이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 흑질 선조체 경로라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마약의 종류별로 이 뇌에서 도파민 체계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도파민 체계를 파괴시킬 때 우리는 마약성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작용 기전 살펴볼 텐데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마약 중독자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이 중독성 마약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은 코카인입니다. 남미 안데스 지방의 코카나무라는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고요.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제인 리도카인, 프로카인에서 이 코카인 성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화면은 이 수리남에 나왔던 코카인 흡입 장면입니다. 같이 보시죠. 네, 다른 마약과 달리 유독 이 코카인은 코로 흡입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카인 같은 경우 우리가 흡입을 하고 나서 이 반감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용량이 서서히 몸에 흡수되어서 오랫동안 그 쾌감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도 이 말초 혈관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코로 흡입을 해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코카인의 작용 기전 같이 보시겠습니다. 코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뇌의 도파민 썰킷 사진에서 여기 끝부분과 이 끝부분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주로 코카인을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 두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 각각의 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주황색이 도파민인데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이렇게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활동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고 난 도파민은 일부는 재흡수가 되고요. 일부는 시냅스 전 뉴런으로 돌아가서 재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코카인이 어디 작용하냐면요. 이 재사용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의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시키는 거죠. 두 번째 마약은 필로폰입니다. 공식 이름은 메스암페타민이고요. 우리는 흔한 속어로 히로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성분은 에페드린이고요. 한때는 감기약의 성분에도 이 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어서 감기약을 바탕으로 필로폰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현재
감기약에는 이 에페드린이 모두 빠졌습니다. 이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마약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브레이킹 배드, 이 드라마에서도 만들어진 게 이 필로폰이죠. 필로폰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의 뇌 속에서 이 도파민 통로를 그냥 아주 활짝 열어줍니다. 필로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필로폰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상인에 비해서 1200%의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을 서서히 우리가 필요한 순간마다 꺼내 써야 되는데 이 필로폰에 의해서 갑자기 1200배가 분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필로폰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내일의 행복을 끌어쓰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영화 레옹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이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가 이 마약 전담 형사로 나오거든요. 이 게리 올드만이 펼친 마약 중독 연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알약이 무슨 마약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파이팅이 넘치게 해주는 마약이었다면 필로폰이었을 거고요. 사람을 좀 나른하게 까라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아편 계열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신종 마약의 종류였을지도. 하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 마약을 하면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이 마약 중독의 치료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진단부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뭐 암에 걸렸다 하면 뭐 MRI, CT를 찍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일 경우에는 혈압계로 측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중독 같은 경우는요, 그냥 설문지에 의존하는 정도로밖에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치료 또한 방법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알코올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안타부스나 날트렉손,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의 치료제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치료제 현황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중독 치료는요, 일단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물 중독 치료하기 위해서 투약했던 약에 다시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보여드렸듯이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문제를 주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치료는 특정 뇌 부위가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관리가 가능한 치료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이 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치료법입니다. 네, 여기 먼저 왼쪽에 보이는 경우가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뇌에 직접 전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직접 전기 자극이 아니라 자기장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장을 활용을 해서 이 뇌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것 역시도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뉴로모듈레이션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50% 이상은 뉴로모듈레이션 받아보셨을 거예요. 뭘까요? 바로 침치료입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보신 분들 계시죠? 어땠어요? 특정 혈자리에 침이라고 하는 바늘을 꽂고 전기 자극을 흘려주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저헤르츠의 전기 자극은 엔돌핀, 엔케팔린 등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헤르츠의 전기 자극은 다이노핀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엔돌핀과 다이노핀 같은 경우는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인데요. 이게 아편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헤르츠, 고헤르츠를 반복해서 주면서 오피오이드 펩타이드의 분비를 늘리고 진통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목 중앙에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흐르고 있어요. 내관혈의 혈자리와도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관혈 혈자리, 그러니까 정중신경 자극을 어디에 쓰냐면요. 뚜레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비특이적인 반복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틱이 나타날 때 우리는 뚜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뚜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뇌에서 이 신경 자극의 교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 뇌에 이 신경 자극을 전달해서 이 뚜레 증후군에 의해서 나타나는 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실게요. 네, 자극을 줬을 때입니다. 어때요? 틱이 많이 없어졌죠? 네, 자극을 껐을 때 이 틱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아편금단 치료제로 이 뉴로모듈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장비를 내놓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미 이침 치료라고 해서 귀에 침을 놔서 뇌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법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의료시장에 나가서도 당당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의학이 되기 위해서 한의학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